저희는 재산 분할 작가님하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저희는 네. 그러면 일단 이거랑 이제 예. 먼저 이쪽 얘기 듣고 네, 네.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시죠. 예. 뭘 그렇게 할 얘기가. 참. 사실 저희가 실질적인 그 결혼 생활을 매우 짧아서요. 통상적인 경우라면 재산 분할할 것이 따로 없기는 할 텐데요. 두 분은 특수하게 결혼 생활이 짧은데도 아까 그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핸드폰 소액 결제 그런 채무라든지 또 웨딩홀 관련한 채무가 좀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돈 빌려주고 이런 게 있었나요? 소액 결제하고 이제 핸드폰 기계를 아예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핸드폰 대금 왔던 게 한 800 정도. 다른 금액은 또 없으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예식장 비용을 본인이 갚아주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700 정도요. 총 털어서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한 1,700 정도 됩니다. 차용증 쓰잖아요? 그러면 부부는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부부는 별산재예요. 원칙이. 각각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돈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썼어요. 네. 그럼 1억은 별산재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 원래는 맞아요. 원칙이. 네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혼자 쓴 게 아니고 우리 집을 위해서 그 1억 원이라는 걸 썼어 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저는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네. 요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1,700만 원이지만 상당 부분 이거는 거의 내가 가정 생활을 위해 가지고 거의 쓴 거다.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예식장 관련해서 7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는데 남편분이 아내와 대화할 때 이 부분은 남편분이 오롯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차용증 작성하고 채권 채무 관계는 인정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돈 700만 원까지 하면 1,500이고요. 저 웨딩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 결혼식 함께 했기 때문에 절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주기로 왜냐? 합의를 하시고 저한테 차용증까지. 와이프가 처음에 다시 만날 때 한 말이 아이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 그 아이들한테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냐. 차용증 써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지지 않겠냐 하여 제가 차용증을 쓴 겁니다. 하면 애들이 이 저기 1,700만 원 차용증이 있어요? 차용증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의도와 어머, 상관없이 차용증을 그럼 뭐 작성하셨는데요. 얘기하다 마나 뭐 내야 되네. 네. 근데 그 차용증에 해당되는 돈을 다 부부 공동생활에 네. 지출에 썼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보해서요. 그 소액 결제를 자꾸 그 국밥 사는데 쓰셨다고 하니까요. 소액 결제 드셨잖아요. 생활비 100만 원 빼서 그렇죠. 그러면 1,500에서 100만 원 빼고 1,400만 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썼다니까 문제는. 이체 내역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체 내역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는 이체 내역이. 제가 줄 수 있는 금액은 700에서 800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요. 저희가 그 시동생 이사할 때 들어간 돈 125만 6천 원이 있고요.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 지출한 돈이 300만 원 있습니다. 총 그러면 425만 6천 원인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저희도 이거 받아야죠. 뭐 없어요? 근데 국밥 먹고 한거 없어요? 더? 그렇게 따지면 그거 피자. 민사 거세요, 그거는. 네.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민사 거세요, 그거는. 민사고시.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안 되죠. 저희가 차용증이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낸 거지 저한테 이체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가서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시동생을 도와준 거죠. 도와준 거잖아. 아니, 이분한테 이 있는 사람이 게 아니라. 갚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내가 갚겠다는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시동생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저희는 간 그런 거 거지. 다 빼고 아까 이거 말씀하신 내가 중요한 거 그 말씀 돈만 말을 못 하시잖아요. 내가 준다는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없으시잖아요. 네. 증거 좀 그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못 믿겠네요. 믿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참. 네, 왜냐면 그 사람 증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일부러 증거 있냐 일부러 도발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 표정이 진심으로 가니까 제 사람이 잘 놀리거든요. 그러면 약 올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남편은 한 800 정도까지 본인이 이제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아내분이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말씀 주시고 그 액수를 조금 조정하면 사실 큰 액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보니까 같이 쓴 거가 아예 없는 거 같진 않아. 그죠?
그러면 650 떼고 1000. 아, 우리가 1000을 주는 가져가 걸로. 주는 걸로 네. 어때요? 800에서 200도에서 200도에서 예. 그건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건 또 고집이 딱 800으로 쇼 치겠습니다. 저는. 쇼를 치냐고요? 예. 쇼를 치냐고요? 예. 자, 우리는 800에서 도저히 안 돼요? 네? 800에서는 아예 안 돼요. 예. 왜냐면 저도 이 사람 만나가지고 올해 제가 쓴 돈도 있고 제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근데 아내분은 남편분은- 경제활동 안 하시니까 아니- 다 하셨고 전세금 뽑아가지고 전세금 네. 받은 걸로도 다 소진하셨고요. 그거 저한테 쓴 거 아닙니다. 그럼 가족을 위해서 쓴 겁니다. 가족들한테 다. 아니 남편분은 그러면 아까 아이들을 위해서 식비 쓰고 뭐 하고 했다면서 저는 이체 기록이 다 있습니다. 보낸 돈을. 또 이체 기록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아내가 쓴 건 왜냐면 계획적이지 저도 않고 어느 양보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 맞아요. 너무 주장이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1000만 맞긴 원.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건데 그럼 나는 차용증 썼다니까 1,700을 그냥 다 내놔라? 그거는 좀 어렵지 않냐. 본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채무를 반반하는 게 아니라 네. 다 같이 썼으니까 사실은. 근데 남편은 800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또 그러면- 본인도 좀 양보를 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800이잖아요. 네. 이쪽은 1000이고 가운데서 900으로 어떻게? 어? 900 정도에서 어떻게 합의를? 그 정도로 하시죠. 이게 어때요? 사용증 쓸 때 저는 녹취를 했거든요 제가. 법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가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뭘 가방 뭘 판단까지 하지 법적인 판단까지 800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900 정도 선에서 좀 처분 문서의 효력을 뒤집는 것은 소송에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1000만 원 밑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 하시죠. 아니, 절대 안 됩니다. 100만 원? 예. 근데 뭐 100만 원까지는 제가 가겠는데 1000만 원은 아니라고 그 생각하고. 주는 그게 너무 커요? 너무 느낌 큽니다, 자체가? 거기 금액이. 근데 신봉훈 씨 지금 돈이 있어요? 그럼 바로 주면 900으로 할게요. 지금 발언 지를 수는 없죠. 돈도 못 제가. 줄 거면서 금액 깎자는 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솔직히 지금 신봉훈 씨 네네. 바로 주면 900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든지 그 다음에 하고 안 주면 1000과 2,500으로 약속하고 다음에 해결하세요. 지금처럼 말로 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100만 원 갖고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건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네, 우리도 원하고 그럼 2,500 하고 분할을 하더라도 3,500인데 분할하겠다 이걸로. 이건 나중에 그 방법은 나중에 하고 방법은 금액을 좀 갖고 하는 하더라도.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뭐 집안에 무슨 법조인이 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네? 그것도 아주 정확하지 않은 애매끼리하게 그렇게 장을 받아오셔가지고 아 힘드네. 진짜 법정 드라마를 많이 봤나? 이게 지금 지식 자체가 드라마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소식들을 많이 수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대충 굴러다니는 거 들었습니다.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틀리구나 이게. 혹시 법조인이시니까. 아 나 진짜 저 양반 진짜. 아.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녀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 신봉수 씨는 아내 강지혜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상담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제 이혼이 100%였는데 진신 담긴 편지를 받고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혼 의사는 60입니다. 통화 돼? 화내지 말고 들어봐 엄마. 지혜. 같이 살까 하는데. 나하고 인연 끊고 살으라 그랬지. 내가 산다는 거 반대했어? 너 살으라고.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뭘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넌 이해 안 본다 했지. 그때 내가 바람을 펴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바람을 탔는데 머리 폈는데 어떻게 해나. 그럼
내가 바람을 펴서 그때 작년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야 아무리 화가 났다고 시어머니한테 어렵다 어려워. 어려울 거 없어. 손 줘봐. 왜? 손 줘보라고. 저쪽도. 왜? 용기 내줘서 고마워.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고마운 건 바로 이제 표현하려고. 고마워. 용기 내줘서. 안아줄게, 이거. 내가 뭐 운이 안 되는 빨리 거야. 와봐. 안아주고 싶으니까 그렇지, 이리 와봐. 이런 여자가 어딨냐? 안겨. 남편 신봉수 씨는 아내 강지혜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컸어요. 날 또 갖고 논 거에 내가 또 속아 넘어갔구나.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좀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조정에서 이 사람의 눈빛과 네. 자기가 생각한 주장과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 같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봉수 씨가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혼은 쉬운 게 아닌데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이혼 안 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진지 모드로 가더라고요, 와이프가. 표정도 확 변하고 이제. 저도 감정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퇴소해도 똑같은 일이 항상 반복되겠구나 생각해서 이혼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지혜 씨. 네. 아내 강지혜 씨는 남편 신봉수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나를 못 논다. 아무 싸워도 이 사람 나 못 놀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항상. 네,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다시 좀 잘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네. 지금 굉장히 기분들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은 많이 좋아했었고 네. 원래는 안 하기로 합의점을 찾고 서로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고 또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제 뭐 좀 고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속는셈 치고 믿어볼까 했어서 이제 올해는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돈 가지고 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끝까지 어른이면 뭐 참아야 되냐는 등 뭐 소송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마음이 이제 굳건해진 것 같아요. 저도 굳이 혼인 의사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몇백만 원 때문에 지금 네. 감정이 상하셔가지고 두 분 다. 아이고. 네, 오늘 아쉽게도 신봉수 씨랑 강지혜 씨 모두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결혼, 부부, 사랑, 그 전에 진실이 먼저고 서로 간에 아끼는 것은 진실을 기반으로 아껴야 되는데 오늘 진실성과 아끼는 것이 교착하면서 갈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정 과정이 앞으로 이혼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혼 절차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분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때는 철도 없고 때는 어린애 같은 남편 만나서 정말 고생만 한 거 아는데 거기에 내 뜻을 굽히지 못하고 당신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나 같은 놈 만나지 않길 바라고 항상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리고 잘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죠. 난 당신을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변할 거라는 자기를 믿고 그만큼 난 자기한테 진심이었고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고 열심히 이제 굳건하게 예전에 강인했던 엄마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야겠죠.